자, 이 기체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다 조립이 끝났고요. 제가 보기엔 아무 이상이 없었고, 배터리도 연결해 보니까 뭐 쇼트 나거나 그런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겠죠. 기본적인 세팅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세팅까지 해야 되니까, 일단 해볼 거는 베타 플라이트 세팅, BLLE 32 그 기본적인 설정, 비스타 활성화하고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 세부적인 세팅, 그 노트북이나 뭐 스피드비 이런 거 앱 같은 거 활용해 가지고 세부 세팅도 할 수 있고요. 특히 블랙박스 로고까지 보면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거든요. 특히 필터 같은 부분은 오디오 필터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은 기체 세팅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플라이트 컨트롤러를 쓰던 걸 쓰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처음부터 한다는 느낌으로 해서 아예 삭제부터 펌에 올리는 것까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포트 3이라고 뜨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사시고 하면 아무 세팅 안 하시면은 아마 이런 뭐 경고장이나 이런 거 뜰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펌웨어를 올리고 나고부터의 과정을 보시면 되니까요. 저는 이제 펌웨어를 새로 올리는 것까지도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기체를 사시고 만약에 펌웨어가 불안정하다, 지급된 펌웨어가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됐다 그러시면은 새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4.0부터 아마 생긴 건데 DFU 모드라 그래서 부팅 모드죠. 그러니까 펌웨어를 올리기 전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DFU 모드로 진입을 해야지 그 펌웨어를 새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보드가 어떤 보드인지 타겟 네임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베타 플라이트 접속하셔서 왼쪽 위에 보시면은 타겟이 이렇게 떠요. F7 미니 V3죠. 요거 보드 네임이 그건 거예요. 펌웨어가 해당되는 이름이 그거고, 그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CLI에 접속하셔가지고 덤프를 눌러주시고요. 뭐 버전을 누르셔도 됩니다. 아마 갭 버전 하면 나올 텐데 맨 위에 올리시면은 이 버전에 대한 항목이 쭉 나와요. 그럼 이 베타 플라이트에 이 보드에 적용된 베타 플라이트가 어떤 거고 보드 네임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이제 백업을 해 놓으시면 되거든요. 카코테 F7 미니 V3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 놓으시면 되고, 카피 투 클립보드로 하셔가지고 메모장 하나 여셔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세이브 파일 하면은 텍스트 파일로 또 저장이 돼요. 그리고 더 간단하게는 셋업 창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백업 폴더 있죠. 백업을 할 수 있어요. 파일을 저장하셔가지고 백업된 걸로 다시 펌웨어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DFU 모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CLI에서 BL 치셔도 부팅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부트로더 모드로 하시면 부트로더 모드에서 DFU 모드가 이게 딱 뜨겠죠. 그거 말고 이게 좀 편하게 생긴 게 보시면 그냥 액티베이트 부트로더 버튼이 있어요. DFU 모드 진입. 그럼 이제 펌웨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예, 부팅 모드로 진입을 한 거고, 플래시 펌웨어 누르시고 이 아까 복사해놨던 저희 보드 네임 있잖아요. 이 보드 네임을 찾으시면 돼요. 위쪽에서. 여기서 H7 아까 저장해놨던 백업 폴더를 불러올 때는 여기서 불러오시면 되고, 온라인, 그러니까 이 펌웨어죠. 요 해당되는 펌웨어를 온라인으로 불러오실 때는 로드 펌웨어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로딩이 되면은 이렇게 창이 딱 뜨죠. 그리고 여기 위에서 풀칩 이레이저 켜져 있는지 항상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플래시 펌웨어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펌웨어가 올라갈 거예요. 잘. 펌웨어는 다 올려졌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보드를 한번 꺼주고 전원을 뽑아주고 이것도 다시 꺼주고요. 베타 플라이트도 다시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포트로 연결해 주셔서 연결을 하면은 처음에 경고창이 하나 뜰 거예요. 커스텀 펌웨어가 있는데 어쨌든 이 해당 보드에 대한 그 자이로 정보나 이런 거를 다 값을 넣을 거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적용을 해야지 사용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요. 있으면 자동으로 리부팅 되거든요. 커넥터 누르시고 이 경고장이 뜰 건데, 여기 해당 내용 보시면은 이제 액셀러레미터가 캘리브레이션이 되지 않았다 이 얘기고요. 모터 아웃풋, 그러니까 D샷을 쓸 건지 멀티샷을 쓸 건지 원샷을 쓸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선택이 안 돼 있으니까 꼭 선택하고 날려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가장 먼저 이제 기체를 수평에다 놓고 액셀러레이터 캘리브레이션을 하고요. 근데 이거 캘리브레이션 하기 전에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보드 방향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게 잘 돌아가고 맞는지 이거부터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액셀러레이터를 캘리브레이션 해 주시면 좋습니다. 뒤로 했을 때 잘 되는지, 좌우로 흔들리면 잘 되는지, 이제 보드가 뒤집어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라서요. 그리고 이제 포트는 간단합니다. 솔직히 이거 매뉴얼대로만 다 조립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매뉴얼에도 이런 항목이 다 있고,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자면은 저는 이제 디지털 기체잖아요. 디지털 기체는 필요한 게 OSD 정보를 불러올 때는 MS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요. 그걸 활성화 시켜줘야 돼요. 근데 여기
F7 그 커넥터 연결한 데는 OSD UART 포트 1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MSP를 1번에다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리얼 RX도 UART 2로 열려져 있거든요.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2에다가 RX 버튼, 만약에 DJI를 사용하신다, DJI 수신기를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아마 커넥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UART 6로 되어 있을 거예요. 바꿔서 두 개 동시에는 사용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수신기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고, UART 포트 4는 이 변속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고 세이브 앤 리부트 누르시고, 만약에 GPS를 쓰신다 그러면은 해당 센서 포트 연결하신 포트에다가 연결하신 거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연결하시면 아직 안 된 게 모터 프로토콜을 선택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기체 타입을 고르시고요. 그리고 자이로는 F7이기 때문에 8kHz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액셀러미터 켜져 있고 바로미터 앵글 모드 쓸 때는 액셀러미터를 켜야 되거든요. 바로미터는 기본적으로 장착된 FC다 보니까 뭐 활용하면 좋죠. 이름은 제가 CL1 VS 큐리 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뭐 원하시는 기체 이름을 하시면 되고, 수신기 프로토콜이죠. 수신기 프로토콜은 전 크로스파이어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요. OSD도 켜셔야 되고 다이나믹 필터도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겠죠. 근데 뭐 안 쓰시면은 더 딜레이를 없앨 수 있으니까 안 쓰시는 것도 좋아요. 다만 쓰셔서 뭐 나중에 빼셔도 되고요. 전 에어 모드를 항상 켜기 때문에 에어 모드는 이렇게 항상 활성화 해놨습니다. 지금 제 부저를 안 달아놔서 테스트한다고 일단 이렇게 전 부저 RX 로스트랑 다 해놨고요. 모터 부저를 쓰는 거죠. 모터 프로토콜이 아까 경고장 떴던 게 어떤 프로토콜을 쓸 건지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 D샷 600을 쓸 거고요. 이게 보편적으로 베타 플라이트에서는 D샷을 많이 씁니다. 저는 또 이미 플라이트를 쓰기 때문에 이미 플라이트는 D샷 4800까지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D샷 600으로 쓰고 전 바이디렉셔널 D샷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 해주시고, 모터 폴스는 뒤에 뒤집으셔서 이 자석의 개수를 세시면 돼요. 여기 붙어있는 자석의 개수를 세시면은 보통 5인치는 14개입니다. 모터 아이들 밸류는 저는 5.8 정도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요거대로 쓰시면 되고요. 이건 따로 보드가 바뀌거나 했을 때 위쪽만 만져주시면 돼요. 뭐 자이로나 뭐 이거 자이로 돌아간 거는 건드실 필요가 없고요. 마그네트미터 얼라이먼트도 마그네터미터를 쓰신다면은 이렇게 바꾸셔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밍 앵글은 180으로 하면은 무제한이고요. 0으로 하면은 기체가 0도 각도가 안 되면은 아밍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어디 나무에 걸렸을 때 아밍을 걸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180도로 해놨습니다. 그 GPS 쓰실 분들은 GPS 활성화 하시면 되고요. 간혹 수신기가 이제 아날로그를 사용하시는 RSSI가 있어요. 그건 이제 요 해당 항목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고요. 세이브 앤 리부트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설정창은 다 끝났어요. 설정창은 이제 이 정도로만 하셔도 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파워인데 스케일 값을 직접 바꾸시는 분도 계시고, 특히 이제 전류값 같은 경우는 직접 스케일링을 해야 되거든요. 배터리 한 3, 4개 가지고 평균 값을 내 가지고 하는데, 페이세이프는 GPS를 달지 않은 이상 레스큐 기능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 상태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PID 값은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도 있고요. 하지만 4.2 기준으로 봤을 때 D 미니멈 값은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끕니다. 스틱 리스폰스 게인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영향을 주긴 하는데 이게 제 기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겠고, P 값을 적게 쓸 수 있거든요. 뭐 그냥 디폴트로 놓을게요. 1로 놓고 그냥 사용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디폴트 상태로 하는데, 저 스로틀 부스터는 전 3 정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 프로파일은 저는 이제 레이트는 제 레이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쓰는 여시고, TPA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데요. TPA 잠깐 제가 요건 이제 이뮤 플라이트이긴 한데 어쨌든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목 보시면은 TPA가 있고 TPA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로틀을 양에 따라서 PID 값 있잖아요. 저희가 쓰는 이 PID 값, 이 PID 값을 몇 퍼센트로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 특정 구간 넣으면 줄여준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스로틀 구간이 X축에 있는 게 스로틀이고요. 1000부터 2000이잖아요. 저희가 스로틀을 중간 값에 놨었을 때 1500이라고 치면은 1500까지는 100%를 활용한다는 뜻이겠죠. 제 1500으로 안 했는데 1300이면은 제 1500으로 바꿔줄게요. 브레이크 포인트라 1500이에요. 어디부터 TPA를 적용하기 시작할 건가를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게 이제 TPA 브레이크 포인트고요. 그 시작점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500부터 시작을 해서 이
65%로 했잖아요. 저희 0.65. 그 PID 전체량을 65%까지 쭉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스로틀 1600일 때는 대략 한 95% 정도로 PID 값을 낮춘다는 거고요. 만약에 스로틀 값이 1900까지 올렸어요. 그러면 대략 한 75%까지 감쇄를 시켜준다는 거고, 풀 스로틀일 때는 65%의 PID 값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TPA예요. TPA에 대한 거고, TPA를 얼마까지 낮출 거냐. 뭐 예를 들어서 0.65로 해놨는데, 만약에 PID가 높아서 전 스로틀을 많이 올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로틀 변화폭이 크잖아요. 큰 기체 같은 경우는 KV가 높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감쇄를 좀 많이 합니다. 0.6 정도나 0.55까지도 하거든요. 일단 0.6으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는 기체가 약간 무게가 있기도 하고 해서 1450으로 놓겠습니다. 디폴트는 135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550 정도까지만 써도 되는 것 같아요. 기체가 막 심하게 진동이 들어오진 않은 이상은, 그 프레임 노이즈가 심하진 않다면은 550 정도에서 150 사이로 놓고, 다이나믹 녹치는 그 부분에서 이제 활성화 해주시면 되고, 되게 가볍게 쓰시는 것도 좋아요. 필터링은 많이 쓸 필요는 없고, 디텀 필터 같은 경우도 이제 디텀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에 놓고요. PID 값을 올려가지고 D 값이 어느 정도에서 많이 나오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필터링을 조금씩 내려보고 기체에 이상한 노이즈가 나오지 않는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로 넣고, 저는 한 225로 넣을게요. 그리고 150, 얘는 500 넣고, 550 넣고,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지금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블랙박스 로고도 없고 기체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디폴트로 해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 리시버는 제가 디지털을 사용하는데, 익스프레스 LRS는 기본적으로 aux 11번이죠. 거기에서 채널에서 LQ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 모드는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모드는 이제 아밍은 몇 번 채널에 넣을 건지, 그리고 앵글 모드는 몇 번 채널에 넣을 건지 키 할당을 해주시면 돼요. 모터를 테스트하기 전에는 전원을 넣어야겠죠. 전원을 넣고 모터를 테스트하면서 방향을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BLLE를 들어가셔서 BLLE 세팅하는 것도, 배터리에 전원을 넣으셔서요. 간혹 모터의 방향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저 변속기를 돌려가지고 아마 반대로 움직일 거예요. 이 1번인데 4번에서 움직이죠. 1번이랑 4번이 바뀐 거고, 2번 모터 방향 반대로 도네요. 2번이 이렇게 돌고요. 4번이 그리고 요거 두 개가 지금 프로토콜이 바뀌었으니까요. 요건 이제 CLI 가셔가지고 4번, 1번, 2번, 3번만 교차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덤프 치시면은 이 모터 값이 필요한 거니까요. 1번, 2번, 3번, 4번까지 필요한 거겠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됐고, 1번이랑 4번이랑 바뀌었고 2번이랑 3번이랑 바뀌었잖아요. 이거 값은 그대로 두고, 여기는 0, 5, 얘는 4, 1 이렇게 넣고 리소스 값을 넣고 세이브 해주시면 돼요. 이제 배터리 다 됐고, 이제 모터 아웃풋 가서 1번 돌리면은 반대로 돌죠. 1번 반대로 돌고, 2번 잘 도는데 같은 방향, 3번이죠. 3번 역시 반대로 돕니다. 4번 정상 방향으로 돌고요. 그럼 이제 BLLE 수트를 들어가셔가지고 BLLE 세팅도 해주셔야 되고, 이제 BLLE 32.9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불안하긴 한데, 어차피 테스트 기체라서 BLLE 32.9.03이죠. 32.9가 나왔어요. 전 32.7도 그렇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굳이 올려야 되나 싶긴 한데, 전 그냥 쓸게요. 그냥 쓰는데 테스트가 좀 필요하긴 해서 올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터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데, 불러와서 변속기 펌웨어 누르시고 킵 세팅, 플래시 펌웨어를 할게요.
32.9로 올려볼게요. 32.9가 괜찮을지. 일단은 뭐 테스트 기체다 보니까 저 내일 테스트할 때 어차피 넓은 필드 사람 없는 데서 할 거거든요. 기체만 부서지면 되니까 F4로 넘어오면서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F3거든요, 이 변속기는. F3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반대였던 게 얘였나? 바꿔주고 3번이 이상했거든요. 3번이 반대하고 저는 그냥 48로 쓰겠습니다. 48. 48로 낮춰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보면 잘 되고 잘 돌고요. 잘 돌고요. 아주 잘 돕니다. 잘 도네요. 이제 변속기 설정도 다 끝났고요. 모터도 체크를 다 했고 이제 OSD랑 그 블랙박스 로고는 자이로 스케일도 해주시고 EQ 헐츠로 해주시고 온보드 칩셋이면 온보드 칩셋 해주시고 세이브는 리부트 눌러주시고 다시 연결하셔서 여기 한번 삭제를 해주시고 쓰시는 게 좋아요. 대략 한 2kHz 헐츠로 쓰면은 2팩 반 정도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한 팩 한 4분 날면은 거의 반 정도 차신다고 보면 돼요. 나머지 이제 모드랑 이런 것만 넣어주시면은 거의 끝납니다. 저는 이제 기체를 거의 통일화해서 세팅이 예전에 쓰던 거 그냥 그대로 갖다 붙여놓으면 되거든요. 시리얼 버튼은 필요 없고 aux 채널 자이로 킬리 항상 하고 OSD 스로틀 리니어 스로틀 리니어 값을 25로 해주시면 좋아요. 데드밴드 3이고 OSD 항목 다 나오고요. 건드릴 게 없습니다. 딱히 이제 하고 비스타 활성화하고 기체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PID 값이랑 필터링만 해주면은 이제 즐길 수 있습니다. 베타플라이트 세팅은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뭐 처음 하시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제가 아예 처음부터 배우는 입장에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혹시 그런 거는 댓글이나 뭐 문의사항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로 영상을 만들던가 뭐 올리던가 할게요. 그래서 세팅하는 것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